안녕하십니까, 부자 친구들의 전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최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그 해제 이후에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고 또 해제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뭔지 한번 알아보시죠. 말 그대로요, 토지를 거래할 때 너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가 특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어 라고 막아놓는 거죠, 거래를. 투기 또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되게 되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었던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4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즉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원래는 아파트를 실제 거주할 사람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투자자가 진입하면서 살 수 있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잠삼대청이 토지 허가 거래가 지정이 됐냐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토지 허가 거래에서도 왜 잠삼대청은 다른 지역들은 다 해제가 됐었는데 왜 이 지역만 지정이 됐었냐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지정된 것은 2020년 6월에 지정이 됐어요. 지정 이유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수요를 막기 위해서, 거래를 좀 줄이고 막기 위해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 원인으로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GTX 같은 이런 개발 호재들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겠다라고 지자체 담당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GTX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고 왜 막았지? 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했지? 라는 걸 한번 알아보면은, 먼저 최근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완전 절벽 수준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거래가 완전 급감했다는 거예요. 보통 1년에 서울 기준으로 몇만 건 거래가 되던 거를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줄어들면서 뭐야, 그럼 거래 줄어드는 거 뭐 어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은 첫 번째,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세수라고 하죠.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죠. 이사비라든가 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업체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경기가 더 안 좋게 되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거래량이 너무 줄다 보니까 세수도 줄고,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추가적인 매출 발생도 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고자 이번 해제 조치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지 않았나 합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자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럼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은 실거주 매매 외에 투자자 수요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삼대청의 경우에는 투자자 수요가 당연히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요는 줄어든다. 그래서 아마 이 토지 허가가 풀리더라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내 현금이 좀 있어, 그 A급지에 아파트를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이제 매입할 수 있게 되고요. 실질적인 효과는 일단 실거주 매매 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갭을 끼고 A급지에 하나 더 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한번 알아야겠죠. 해제로 인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팔고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수요한테 좀 더 우위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여기 어차피 실거주 아니면 거래 안 되는데, 실거주 할 건데, 내가 살 건데 가격 좀 더 깎아주세요 라는 우위를 조금 더 점할 수 있었겠죠.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매수자가 우위가 될지 매도자가 우위가 될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었지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부동산원에서 나오고 있는 주간 아파트
지표, 지수에 대한 변동률을 같이 보면은 어때요? 다른 지역들보다 특정 잠삼대청 이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풀리고 나서 잠깐 한 1, 2주 혹은 한 달 동안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거냐라는 걸 한번 봐야겠죠. 시장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량, 그리고 수요, 그리고 금리, 대출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냐를 보면은 지금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고 있죠. 이 적용한 것을 바로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계대출 수준이 좀 높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걸 해제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 때 예전처럼 엄청 대출 많이 땡겨서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라서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어떠한 변화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 총 한도는 지금 변화하지 않지만 또 다른 게 있죠. 이 대출 총 한도와 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는 방향성 자체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현재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서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2, 3년을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싼 걸 들어가려고 하겠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매매했을 때 싼지, 전세했을 때 싼지, 월세했을 때 싼지, 이 3개 중에 싼 걸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싼 거 플러스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매매 쪽에 좀 더 붙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매매는 5억이고 전세는 한 4억이라고 해볼게요. 월세가 뭐 한 2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로 샀을 때 전세로 샀을 때보다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플러스 시세 차익을 내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매매를 선택할 거냐 전세를 선택할 거냐 그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은 그만큼 중요해진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전세가 밑에서부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매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거래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면 말 그대로 비용이 낮아지면서 매매나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이라 하면은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방식인데요. 당연히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은 곳을 가겠죠. 근데 이 사업성이 뭘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이 더 빨리 그리고 먼저 많이 상승한 쪽으로 먼저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핵심지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푸시할 생각입니다.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는 아직도 개발할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할 땅이 이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은 핵심지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푸시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개발할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할 땅이 이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낮은 아파트들이나 낮은 빌라촌들을 부시고 높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개발을 함으로써 세대수를 더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푸시를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도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잠삼대청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을 예정 중에 있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지 않은 곳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매수, 매도 어떤 걸 해야 될 타이밍일까? 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 타이밍 입장에서 보자면은 잠삼대청을 지금 들어간다? 저는 일반 매매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경매나 공매로 보통 이 잠삼대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20억짜리라고 한다면 한 2억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지금 올라간 가격보다
좀 더 싸게 사서 안전마진을 만들어 놓고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보면은 팔려고 계획을 내가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된다 라는 상황이라면 지금 파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팔 이유가 없는데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은 저는 안 팔아도 되지 않을까. 26년, 27년에는 금리 인하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면 팔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해제 직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해당 잠상대청 지역이 조금 더 오른 심리적 반등 요인이 있었고요. 단 시장의 진짜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출과 금리, 공급에 의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수요와 공급을 만들기 때문이죠.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수요를 일부 만들지만 이거를 대세적 상승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죠. 모수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사고팔고 하는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라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토지거래 허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시작했고 왜 시작했는지, 해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파악해야 될 변수들과 어떤 계획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해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판단하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또 시장 스터디 해보면서 좋은 성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너무 막막하다면 제가 만들어둔 부자 친구들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경매와 부동산과 관련된 관심사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 친구들의 전 사이트였습니다.